자, 지난 토요일 날 이재명이가 오전 10시 20분에 검찰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날 10시 53분, 오후 10시 53분에 끝났다고 합니다. 실제 조사 종료는 9시에 끝났고, 이재명이 이제 서류를 검토한다라고 해서 이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점심, 저녁 식사를 먹고요. 계속 조사를 했는데 검찰이 대장동 결재 서류를 내밀자 이재명은 변호인 30분 면담 뒤 진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재명은 진술서 30석장을 이재명이 들어가고 난 뒤에 측근을 통해서 언론에 선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진술서 외에는 답변을 할 말이 없다고 뻗었고, 검찰이 그 이재명이가 대장동에 대해서 결재한 것을 들이밀자 이재명이가 그 사업 자료에 대해서 변호인과 면담해 달라 그러고 검사가 없는 장소에서 변호인하고 30분 만나고 온 다음에 똑같이 그 질문에도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지난번에 성남FC 조사 때도 검찰 성남지청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과 접촉한 뒤 양측 요구 시안을 정리한 자료를 제시하자 정진상이 그랬단 말이냐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하다고 생각한 건 아예 그냥 답을 하지 않는 쪽, 자기가 결재한 부분도 답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재명의 이 형태를 보면요. 김용이나 정진상이 같은 자기 측근이 대장동 사건에 관련됐잖아요. 유동규도 관련이 됐잖아요. 자, 이재명은 과거에는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김용이나 정진상 같으면 몰라도 그러다가 성남FC에서 정진상이가 관련된 것도 나왔고 이번에는 지가 결재한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이는 지 측근들이 한 부분조차도 지금 이제 지하고는 관련 없다라고 나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 측근이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지 측근들이 했던 행동을 없는 거를 지어내서 했다면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정진상이나 김용희가 그야말로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단식 투쟁에 들어가면서 검찰이 가짜 증거를 제시했다라고 떠들어야 되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뭐라고 답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검찰이 뭘 더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재명이가 검찰이 모르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검찰은 지금 이재명에게 물은 것 외에 뭘 더 갖고 있다가 재판정에서 들이밀지 이재명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검찰 수사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물을 만한 것을 대강을 그냥 진술서 내용으로 공개해버리고 나머지는 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다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이재명에게 유리한 것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또 이재명이가 김용 정진상이라면 몰라도 한 그들도 이미 이 일에 깊숙이 연루되어서 비리를 저지른 걸로 구속이 되어 있고 돈도 받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그들의 잘못도 자기의 잘못이라고 받아들여야지. 아니 그렇게 1조짜리 수익이 남는 사업을 정진상이 그리고 김용 그리고 유동규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것도요 시장으로서 엄청난 직무유기이자 일종의 배임 행위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가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이 28일 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발표한 진술서에 위례 대장동 비리의 책임자를 유동규라고 지목한 데 대해 얼마나 다급하면 저러나 싶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내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나중에 재판을 통해 다 공개될 것이다 하고 유동규가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영 바보가 아닌 한은 유동규가 다 하도록 놔뒀다면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를 할 자격도 없고 국회의원을 할 자격도 없고 그리고 대선 후보를 할 자격도 없고
정진상이나 김용희가 유동규하고 가담해서 저렇게 해먹는 거를 몰랐다고 하면 이재명은요, 그야말로 1조짜리 사업을 밀어주고 지는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다. 좀 바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지금 거의 바보가 되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빵 안 가려고요. 그런데 저렇게 이 1조가 남는 수익을 갖다가 벌어먹도록 하고 자기가 그걸 몰랐다고 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로서 깜빵에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진술에서 대장동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유동규가 대장동 3인방 등과 결탁의 비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범죄 사실을 시장인 저에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유동규가 안 알렸으면 이재명이는 유동규한테 맡겨놓고 이 일을 갖다가 하나도 체크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런 수준의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당대표가 되겠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유동규는 이에 대해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이야기했으니 어차피 재판 받으면 될 거다. 그건 언론에 할 이야기가 아니고 판사 앞에서 할 이야기다. 그러면서 제 휴대전화에 혹시 뭐가 들었을까 싶어서 그거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가 가짜 변호사를 통해서 증거 없앤 걸 확인하고 나니 안심이 됐나 보다라고 꼬집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민간업자들 대장동 3인방에게 전달한 성남시 내부 정보 등은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의 지시사항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자 공모 기간을 아주 짧게 해서 김만배, 남욱 등이 해먹도록 한 것은 본인 말대로 사업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흥행을 성공시키려면 최대한 공모 기간을 길게 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지 않았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했던 공통주택, 즉 아파트 부지 용적률 상향도 성남시가 다 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내가 그러면 용적률을 올려줄 능력이 있었다는 거냐. 자,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것은요, 그야말로 커다란 이익권이기 때문에 시 내부의 용적률 상향과 관련되는 각종 회의를 거쳤어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가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대표도 가담했으니 가담한 만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유동규는 당시 모든 상황은 김용, 정진상에게 실시간으로 다 보고됐고 이 대표가 유동규의 바지 사장이었다면 차라리 이재명이 바지 사장이었다고 인정하고 실세가 유동규라 해라. 내가 다 뒤집어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정진상이 화천대유 김만배와 2020년 29차례나 통화할 정도로 더 가까운 사이였다. 내가 김만배와의 인연을 끊으려고 했을 때도 김만배가 세다. 계속 만나라 했던 것도 그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에 숨은 몫이 있다는 의혹을 부인한 대목에 대해서도 자, 이재명은 진술서 33페이지짜리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는 언론 보도로 내가 알았다.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었다면 김만배가 마음대로 돈을 썼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유동규는 내가 이재명에게 우리 지분이 몇 프로라고 직접적으로 돈 이야기한 건 없다. 그건 정진상이가 이야기하게 둔 것이다. 당연히 척근끼리 해야지 유동규가 핵심 척근은 아닌데 그걸 이재명이 하고 돈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재명이도 그 지분에 대해서 알았을 거다. 그러면서 그런 주장 역시 법원에서 할 일이다. 원래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지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이가요. 저는 재판에 가게 되면 굉장히 궁지에 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난 특혜들을 갖다가 대장동, 김만배, 남욱, 정영학 3인방에게 봐줬는데 이재명이가 그런 내용을 다 부인하고 지금 내가 한 건 없고 유동규가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지척근인 정진상이나 김용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잡아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측근들이 다 하게 놔뒀다면
이재명은 깜빵 안 가려고 천하의 등신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참으로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유동규가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판에 갔을 때 이재명이가 버티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첫